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지금 시대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먹는 것부터 잠을 자는 것, 이동하는 것, 옷 하나 입는 것까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노력으로 지금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멀리 가는 발걸음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7월을 아프리카 속담과 함께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좋은 인연과 행복한 나날을 만끽하고 있나요? 네, 반갑습니다.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FM 진해로드 진행자 정명섭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진해마을 라디오고요. 우리들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와 재미있는 깜짝 이벤트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로드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 생활의 목적으로 때로는 가정으로 결과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이랄까요? 이러한 삶의 방식에 꼭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은 이 길로 이어집니다. 이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행복한 여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펼쳐질 멋진 만남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추억으로의 여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떠날 준비 되시죠? 네, 오늘은 진해에서 수년간 봉사활동과 공직생활로 그리고 32년간 문학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문학활동에 연념이 있는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잠시 후 창원시 진해구 문학작가 이종하님을 모시고 여러가지 궁금한 점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해역 위치한 진해마을라디오 스튜디오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요.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일정에 저희 진해마을라디오를 방문하셨는데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자랐지만 네. 진해를 더 사랑하고 진해에 더 정이 많이 든 진해 사람입니다. 네. 1973년 4월이에요. 남자친구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전야에 열리는 링 세레머니에 왔다가 자신 진해의 매력에 빠져서 진해 사람이 됐습니다. 등단은요 1992년 9월 문학공간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한편의 글을 쓸 때는 고통스럽고 발표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작품으로는 까만 수첩 2002년 정은출판사에서 했고요. 또 4개 동인지 4개를 1집에서 11집까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칼럼 등 여러 가지 원고를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발표했습니다. 작품으로는 까만 수첩이 이건 아까 했는데. 네, 수상 쪽도 있겠죠? 네네. 네. 수상으로는 동포문학상 1996년에 받았고요. 새천년 한국문학상을 2002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2009년에 받았고요. 올해의 작가상은 2021년에 받았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방금 작품 중에 2002년이 딱 눈에 떠오르거든요. 그때가 아마 그 2002년 월드컵이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까만 수첩, 그때 뭐 그 기억나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아, 스토리라기보다가 지난 2002년 초에요. 제가 그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월드컵 성공 기원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원로 시인이신 지금은 작고하셨어요. 조병화 선생님이라든지 또 황금창 선생님 지금 거의 100세가 다 돼가시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송곳처럼 평론을 잘하신다는 김우정 교수님 이런 네네. 분들이 오셔서 많이 축하를 해주셨고 네. 그분들이 오셔서 진해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창원에 계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럼 대성황을 일으켰겠네요, 그죠?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다시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은 뭐 봉사활동과 뭐 공직에도 뭐 열정을 다 하시면서 뭐 지금도 꾸준히 뭐 작품 활동 중이시죠? 그리고 뭐 내부 일정도 뭐 빠듯하실 텐데 뭐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네, 일단 그 7월 1일부터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나서 이제 의회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짬짬이 글을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글 쓴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바쁘신 의정 생활에 또 뭐 작품까지 쓰시고 어떤 뭐 많은 기대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렇게 많은 활동을 위해서 뭐 시간과 나름 많은 그 필요할 거라고 쉽지 않을 텐데요. 요즘 날씨도 그러지 않은데 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저도 뭐 정기적인 문화 활동을 뭐 진행 중이고요. 뭐 직장 생활과 뭐 병행을 하다 보니까 네. 매일 매일이 참 바쁜 나날입니다. 더 관심과 뭐 정성으로 뭐 활동해야 되겠다고 뭐 다짐을 해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선생님 어떤 특별한 취미라든지 뭐 활동이 있으시면은 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취미는 호기심이 많아서 네네. 뭐든지 새로운 것에 좀 도전을 하고 네네. 그것이 좀 익숙해지면 또 다른 데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변함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책을 읽고 책 이야기를 나누는 네네.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취미는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그 게스트로 모시기 위해서는 저도 뭐 그 조사 아닌 네. 뭐 양력을 한번 보시고 했는데 그 초창기 그 진해에 그 진해 그 무슨 도산이죠? 네네. 저기 2003년에 2003 이제 년도에. 개관을 네, 했는데 네. 이제 진해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입니까? 네네. 네. 그 도서관은 이제 뭐 어떤 방송국에서 네. 책을 읽읍시다라는 그 프로그램의 수익금으로 이제 그 각 지자체 열악한 지자체의 컨텐츠와 건축을 해주는 그런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때 진해 기적의 도서관이 전국에서 3번째로 유치해서 제가 거기서 한 5년 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세상 장난감 도서관은 또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호기심이 많아서 이제 장난감 도서관도 2011년에 전국에서 또 2-3번째로 해서 5년간 관장을 했고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전문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부터는 어린이 그림책 도서관을 또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되게 보면은 그 기적의 도서관 그리고 아이세상 장난감 도서관 다 초대 관장을 하셨는데요. 네. 그때 어떤 뭐 그 어떤 감이라든지 뭐 그때 좀 어려운 점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새로운 일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 그건 어려움은 없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있는데 그 에피소드는 제가 이렇게 기적의 도서관이나 장난감 도서관 할 때 초창기에 만났던 분들이 그 다음에 한 2-3년 후에 만나면 아직도 이혼 안 당하고 사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제가 일에 많이 좀 빠져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공직생활 뭐 사회봉사활동이잖아요. 그것도 뭐 그런 쪽에 또 감회랄까요?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회라기보다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은 문학이란 자기 성찰을 통한 의미 부여인데 그것을 문자로 형상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숙제가 되고요. 그래서 제 글을 읽는 그렇지만은 제 글을 읽는 독자 중 단 한 분이라도 제 글에 공감을 해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뭐 공직 봉사활동을 더해서 뭐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도 어떤 나름의 어떤 뭐 그 생각이라든지 어떤 그런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정치인으로서
시작한 것은 도서관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도권에 들어가서 네. 이런 문제들을 좀 제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기초위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아서 요즘은 좀 그런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민들께서 불편하시지만 그건 개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저희에게 민원을 저에게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해드리는 데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게 문학 작품이라든지 의정 활동 추가했어요. 그리고 또 수필이라는 그런 뭐 장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에서도 어떤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수필은 그 작가의 모든 생각과 철학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국 이제 행동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픽션이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에 항상 좀 정신 차리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의정생활 이 부분은 참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활동이잖아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직이라든지 사회봉사활동, 활동에 조금 이렇게 남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좀 숨은 에피소드랄까요? 그런 게 있으면은 하나 소개해 줄까요? 네, 제가 글을 쓰면서 가장 이제 깨우침을 받은 것은 제가 진해문협 회장할 때 전국 100일장을 했어요. 그때 참여한 친구 중에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또 글이 또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을 쓰게 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이요 나 글 잘 쓴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작품을 완성했는 것도 보니까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이제 사회 활동을 할 때 어떤 그분이 지닌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이제 제가 심사를 할 때도 작품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된 문장이 어떤 것인지 그걸 찾아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고 크게 확대를 하는 그런 습관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공감하고 하셨는데 그 어린 시절에 듣던 칭찬이라는 어떤 의미가 싹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네. 그 엘리코 카루소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선생님이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노래를 하냐 했을 때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 선생님이 너를 잘 이해를 못 하셨나 보다 하고 다른 선생님을 찾아서 아이의 숨은 길을 확장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숨은 장기를 작은 거지만 찾아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의 많은 활동과 뭐 기억에 남는 어떤 추억이라든지 에피소드까지 잘 들었는데요. 네네. 문학 활동을 하시면서 제일 기억 남는 뭐 어떤 한 편의 수필이라든지 또 소개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 여러 작품 중에서 다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은 작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눈빛이 말한다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국 상해에 갔을 때 그 윤봉길 의사의 그 기념관을 갔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보여준 그 눈빛이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참 매료돼서 그 눈빛이 뭘 얘기할까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그 25세의 준수한 청년이 일생일대의 거사를 앞두고 얼마나 고뇌와 번민에 시달렸을까. 그 결연한 눈빛이 뭘 말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독립된 조국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독립된 조국의 진정한 자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작품 중에
한 부분을 잠깐 좀 소개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네, 이 작품은 에즈라 파운드라는 이제 시인이 미국의 시인이 무소리니를 칭송하다가 정신병원에 갇혀서 12년간 요양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퇴원하고는 이탈리아로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추방이 된 후에 망명을 했는데 이제 강제 망명이죠. 그랬는데 85세가 됐을 때 정부가 그를 용서하고 들어와도 좋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에즈라 파운드가 이제 자기 모교인 해밀턴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주에 조국인 미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아, 조국 정말 중요하구나. 윤봉길 의사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도 그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잠깐 적었습니다. 그렇다. 조국이란 이런 것이다. 나는 그제야 윤봉길 의사의 눈빛을 조금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싸웠는가를 비로소 엿보는 심정이었다. 청년 윤봉길 의사가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조국에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또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던가. 정직하게 말해서 조국이란 그냥 도덕이나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단순한 풍사로만 여겨왔던 것은 아닐까. 그 말이 갖는 무겁고 깊은 무궁무진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느껴본 일은 없었다. 네, 좋습니다. 방금 그 선생님 말씀 그 읽으셨던 그 부분을 저도 쭉 들었는데요. 그 눈빛이 말한다라는 그 기계를 하나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과 직접 수필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활동상과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위치에서는요. 우리 시민들이 저를 뽑아주실 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또 제가 결정한 사안들이 우리 지역이나 지역민들께서 이것만은, 이 제도만은 정말 잘했다고 하실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서 직접 확인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관련해서는요. 좀 더 맛깔스럽고 재미있는 글을 쓰고 또 독자들께서 그 글의 마지막에서 가슴이 좀 뿌듯해지시는 그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하드보일드를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데 좀 더 간결하면서도 무게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의정 활동이라든지 문학 활동 앞으로 쭉쭉 뻗어 나가고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네. 끝으로 우리 진해마을 라디오를 방문하여 같이 했는데요. 방문 소감이 있으시면은 좀 진해마을 라디오가 사실 진해의 굉장히 그 소통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유튜브에서 볼 때마다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근데 오늘 직접 와 보니까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또 열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또 이런 고통과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앞으로 계속 조금만 더 견뎌 주시면 저희가 광고도 좀 더 많이 따오고 우리 진해 마을 라디오가 진해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하시고 또 사실 시설은 열악하지만은 열정은 굉장합니다. 네, 맞아요.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해에서 다년간 봉사활동과 공직생활 그리고 32년간 문학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문학활동에 여념없는 창원시 진해구 문학작가 이종환님을 모시고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진해 창원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활동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해말 라디오 진해 FM 진해 로드 진행자 정영섭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